되면 위에서 내려치게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스윙하는 겁니다. 오른팔을 곧게 펴고 내려오게 되면 클럽 헤드에 힘이 실리면서 프로의 자세가 나옵니다. 임팩트의 최대 속력이 나오죠. 위에서부터 스윙하는 방법입니다. 슬라이스를 방지하기 위한 연습법이 있는데요. 티 위에 공을 넣고 7번 또는 8번 아이언으로 두세 번 샷을 하십시오. 탑 스윙에서부터 오른팔을 약간 펴고 스윙하십시오.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방향 교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처음엔 조금 어렵지만 연습으로 이 스윙 감각을 익히셔야 합니다. 이번엔 공을 땅에 놓고 두 손으로 쳐보십시오. 같은 느낌으로 치시면 됩니다. 오른팔을 펴고 위에서 스윙하는 감각을 익히십시오. 그리고 골프장에서 직접 시험해보세요. 결과에 만족하실 겁니다. 아마추어의 스윙은 대개 이렇습니다. 팔로스루가 짧고 제한적이죠. 임팩트까지 가면서 가속이 붙지 않습니다. 좋은 샷은 헤드의 속도가 임팩트까지 이어집니다. 짧으면 클럽 헤드에 가속이 붙을 수가 없죠. 100m 달리기 선수와 비슷합니다. 결승선까지만 달리면 속도가 줄기 마련이죠. 결승선을 치고 나가야 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샷을 하면서 공을 뚫고 나가죠. 스윙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자세까지 맞춰야 끝이 나는 거죠. 여기서 눈으로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클럽이 자동으로 목 뒤에 닿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클럽에 가속이 붙게 되죠.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등에 닿으면 임팩트 지점에서는 가속이 최대한으로 붙게 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법을 알려드리죠. 공을 티 위에 올려놓으세요. 티 위 아니면 땅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스윙을 피니시까지 있는 데에 신경을 쓰십시오. 공이 멈춰 있어 골프가 어려운 겁니다. 더 쉬울 것 같지만 공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온통 공에 모아야 합니다. 테니스처럼 공이 움직이는 스포츠는 공을 찾아가서 끝까지 스윙하면 되지만 골프는 속도를 줄이려는 경향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팔로스루가 짧아집니다. 이 4개의 공을 칠 때 끝까지 스윙하면서 피니시까지 속도를 내서 목에 닿게 스윙하십시오. 공을 치는 중간에 시간을 끌지 마세요. 스윙하면서 특정 지점에 힘을 주지 말고 피니시까지 이어지도록 해보세요.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보셨죠? 골프장에 가셔서도 명심하십시오. 피니시까지 확실한 스윙을 해야 합니다. 연속으로 치면서 그 점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클럽을 목에 거의 닿게만 하면 공에 가속이 붙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장소를 옮겼습니다. 티샷을 하는 곳이죠. 롱샷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죠. 골퍼라면 누구라도 잘하고 싶은 게 바로 티샷입니다. 길고도 고된 샷은 모든 골퍼의 꿈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샷이죠. 그 드라이버 조심해서 다루세요. 소중한 클럽이니까요. 이런, 미안해요. 스파이크에 걸렸어요. 알아요. 공을 앞에 놓고 드라이버 샷을 할 때 예를 들어 골프 연습을 1시간 이상 계속 5번 아이언으로 연습하다가 드라이버로 바꾸면서도 같은 셋업 자세를 한다는 겁니다. 드라이버를 칠 땐 셋업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무게를 골고루 주어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몸이 뒤로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공 뒤로 스윙하는 건 쉽지 않죠. 아이언을 칠 때와 비슷한 셋업 자세를 하면 백스윙을 할 때 몸이 공 뒤쪽으로는 가지 않고 왼쪽으로 기울죠. 그러면 공이 나가게 하려고 팔에 힘이 들어갑니다. 클럽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가 맞겠군요. 셋업 자세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공을 땅에 놓고 스탠드는 넓게, 체중은 몸의 오른쪽 뒤에 둡니다. 손은 공보다 뒤에 오게 되고 백스윙을 크게 할 수 있죠. 골퍼들이 머리의 각도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실력 있는 골퍼들의 드라이버 샷을 보면 백스윙을 하면서 머리가 약간 오른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클럽이 공 뒷면에 정확히 맞습니다. 드라이버 샷을 할 때는 업스윙에서 빨리 돌려야 합니다. 제가 드라이버를 좋아하는 이유는 티 위에 있는 공을 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항상 공은 티 위에 있습니다. 드라이브 샷이야말로 거리가 일정하게 나오니까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드라이버 샷은 정말 일품입니다. 실력을 보여줘요. 제가 주로 신경 쓰는 점은 무게를 발 뒤꿈치에 약간 두고 60대 40으로 오른발에 체중을 더 줍니다. 아이언샷을 할 땐 손과 공을 일직선상에 놓았지만 손을 공에 약간 뒤쪽으로 놓습니다. 보시면 제 척추가 직각에서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죠? 오른쪽으로 말이죠. 어깨는 아이언보다 약간 위로 올리고요. 그럼 공을 치는 순간 공의 바로 뒷면에 맞게 되고 좋은 업스윙이 연출됩니다. 맞아요. 몸이 공 뒤에 있나요? 드라이브 샷을 할 때 2, 3인치 정도 뒤에 있다고 느끼죠. 공이 2, 3인치 정도 밀려난 것 같죠. 그러면 턴을 끝까지 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오른쪽에 힘을 싣는 겁니다. 한번 쳐볼까요? 좋아요. 오른쪽에 약간 체중을 싣고 골퍼들이 드라이버를 쥐면 세게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게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중을 오른쪽에 싣고 동작 자체가 속도를 내게 해야 합니다. 클럽을 세게 쥐지 마십시오. 때로는 제가 클럽을 세게 쥐는 것처럼 보이고 왜 그리 강한 것 같지만 탑스윙이 가능할 정도의 유연성은 바로 손목에 있습니다. 네, 그립을 부드럽게 잡는다는 거군요. 제대로 맞았어요. 굿샷. 몸 균형이 잘 맞았어요. 균형이 잘 맞아야 굿샷이 나오죠. 골퍼들에게 희망상을 물으면 모두 긴 티샷을 원할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아마추어 골퍼들은 티샷에 아이언샷에 셋업 자세를 합니다. 아이언샷은 공을 중간에 놓고 체중을 중심에 싣고 손은 약간 앞쪽으로 뺍니다. 이렇게 하면 공의 아래쪽에 맞게 되어 두껍게 맞으면서 디보트가 생기죠. 드라이브 샷은 공의 위쪽에 맞춰야 합니다. 쓸고 지나가는 거죠. 스탠스를 공에서 멀리 잡고 오른편 뒤로 체중이 실립니다. 도움이 될 연습법을 알려드리죠. 위로 올라온 경사면을 찾아 적당한 자세를 잡습니다. 오르막에서 공을 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공이 약간 앞쪽에 있습니다. 체중이 오른쪽에 실리고 오른쪽이 꺼진 느낌이죠. 이 느낌 때문에 좋은 스윙이 나옵니다. 굿 티샷을 위해 매우 중요하죠. 실제 경기에서 이렇게만 한다면 멋진 티샷이 나올 겁니다. 오르막 언덕에서 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몸을 공보다 뒤쪽에 놓고 손도 공보다 뒤쪽으로 뺍니다. 체중은 약간 오른쪽에 싣고 왼쪽 어깨를 약간 올립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골프장에서 하셔도 되고 연습장에서 하셔도 됩니다. 티샷에 문제가 있다면 오르막에서 연습하십시오. 완벽한 티샷이 된다면 다음은 그린입니다. 아이언샷을 잘하는 법은 잠시 후에 그 비법을 보시죠. 깨끗하고 산뜻한 아이언샷은 모든 골퍼들의 꿈입니다. 스코어를 낮추려면 버디가 많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이언샷을 잘해야 합니다. 훌륭한 선수들은 모두 아이언샷이 훌륭하죠. 요령은 공을 정확하게 치고 또한 공을 치는 순간에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아마추어들은 공을 들어올리면서 치는데 손보다 클럽 헤드가 먼저 공에 닿는 경우죠. 공을 띄우려 하면 공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리를 조절할 수 없고 공은 공중에서 헤매게 되죠. 공을 치는 순간 왼손이 클럽 헤드보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공이 닿는 순간 왼손 등이 평평하고 클럽 헤드보다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죠. 공을 잔디에서 쭉 밀어내면 낮게 쭉 뻗어나갑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을 스탠스 가까이에 놓고 짧은 아이언을 가지고 펀치샷이라는 말을 하십시오. 왼손이 클럽 헤드보다 나오면 공이 잘 맞습니다. 또 다른 공 하나를 옆에 놓으면 디보트가 파이는 지점을 알 수 있죠. 디보트는 이만큼 나와야 합니다. 디보트가 공 뒤나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 앞쪽에서 생겨야 합니다. 공이 닿는 순간 왼손이 클럽 헤드보다 나와야 합니다. 공은 뒤로, 손은 앞으로 뺀 상태에서 4분의 3 정도만 힘을 줘서 툭 밀어냅니다. 디보트가 앞쪽으로 생겼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펀치샷을 할 때 손을 클럽 헤드보다 앞으로 빼고 왼쪽 손목은 평평하고 힘이 들어갑니다.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실의 순간입니다.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팩트에 왼손이 앞으로 빠져야 정확한 아이언샷이 나옵니다. 같은 느낌과 이미지를 풀샷에도 적용하면 산뜻한 아이언샷이 나옵니다. 잘 보셨죠? 여기서 유의할 점은 왼손을 앞으로 빼야 한다는 겁니다. 불행히도 골프는 생각대로 되지는 않죠.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라이스는 어떻게 방지할까요? 제 연습법을 잘 반복하시면 스코어가 내려갈 것입니다. 슬라이스는 골퍼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죠. 슬라이스를 방지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는 클럽이 내려오는 경사가 매우 심하고 스윙 경로가 너무 가파라져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되어 공을 살짝 맞추고 지나가게 됩니다. 공이 시계 방향으로 빙빙 돌게 되죠. 공은 왼편으로 갔다가 나중에 오른편으로 휘어지게 되죠. 샷은 약하고 힘이 안 실리게 됩니다. 이런 샷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합니다. 드로우 샷은 더하죠. 실력 있는 골퍼는 드로우 샷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슬라이스를 내보도록 하죠. 일부러 슬라이스를 낸 거지만 강습생 중에 이런 샷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디보트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대각선 모양이죠. 이것이 슬라이스의 증거입니다. 슬라이스 방지 연습을 하려면 경사면을 찾으십시오. 발 위쪽으로 공을 놓을 수 있는 경사면 말입니다. 경사면에서 하면 슬라이스 스윙과 정반대 스윙이 나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공과 클럽의 각도가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해주며 클럽이 안쪽으로 내려와 바깥쪽으로 나가게 합니다. 내리꽂는 것과는 반대죠. 스윙을 하면서 양쪽 팔이 어긋나고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가 되어 클럽이 닫히죠. 슬라이스 샷과는 정반대입니다. 공중 스윙을 해본 뒤에 샷을 하면 올바른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서도 이 감을 그대로 살리십시오. 여기서 샷을 해보겠습니다. 스윙이 둥글게 되며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 같죠? 아주 낮은 각도에서 열리고 닫히는 겁니다. 슬라이스가 날 때는 디보트가 왼쪽에 나타나고 제대로라면 디보트가 약간 오른쪽에 생기죠. 경사면에선 공이 날아가면서 드로우 샷이 나옵니다. 크게 원형을 그렸습니다. 이런 경사면에서 스윙 연습을 하시면 샷을 할 때도 그렇고 골프장에 나가서도 슬라이스와 영원히 작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르막과 내리막 경사면에서의 샷을 보여드리죠. 자세를 잡아봐요. 기울어져 있으면 사람은 경사의 반대로 기울려고 하죠. 경사면과 평행이 되도록 자세를 잡아야 합니다. 어드레스 자세를 하고 공을 중간쯤에 놓습니다. 몸의 오른쪽을 약간 내려오게 자세를 잡으면 몸은 저절로 기울게 되고 경사면에 평행이 됩니다. 스윙이 경사면 위로 향하고 클럽이 공을 쓸고 지나가게 되죠. 반대가 되면 속도가 안 나죠. 이런 경사면에선 스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경사면 위로 스윙을 올려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긴 클럽으로 치세요. 경사진 위치에서는 공이 위로 높이 뜰 수 있죠. 5번 아이언 대신 4번 아이언으로 하죠. 그 점도 염두에 두세요. 자, 이제 샷을 해봐요. 굿샷! 아주 좋았어요. 내리막 샷을 해볼까요? 오르막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위로 몸을 기울이죠. 셋업 자세를 잡고 경사면과 최대한 평행으로 서봐요. 공을 스탠스 뒤쪽에 놓고 우선 눈은 공을 주시하세요. 몸은 경사면과 평행이 되고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공이 잘 맞을 수 있게 다운스윙 할 수 있습니다. 로프트 각도가 큰 클럽으로 쳐요. 경사나 공이 멀리 그리고 낮게 나가죠. 5번 대신 6번으로 쳐야 해요. 훌륭해요. 경사면에선 균형이 관건입니다. 자세만 잘 잡으면 문제될 게 없죠. 공이 발에서 한참 아래에 있어요. 어떤 경사면에서도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죠. 이런 경사에선 공이 경사면의 형태를 따라가야 합니다. 왼편에서 오른편으로요. 의식적으로 약간 왼쪽을 겨냥해야 하죠. 공이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욕심을 내지 말고 4번 아이언으로 치세요. 우드나 2번 아이언으로는 치면 안 됩니다. 자세를 잡으려면 이렇게 스탠스를 넓히고 다리가 긴 경우에는 스탠스를 더 넓혀야 하죠. 그래야 공이 닿을 테니까요. 최대한 그립의 끝쪽을 잡아서 클럽을 좀 더 길게 쓰세요. 이렇게 공이 발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수직에 가까운 스윙면 위에서 치세요. 스탠스에서부터 공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두고 마지막으로 공을 클럽 헤드의 끝에 맞게 해야 합니다. 스윙할 때 클럽이 밖으로 밀고 나가야 해서죠. 체중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주의하고 체중을 오른쪽에 실은 상태에서 발가락에 힘을 빼야 합니다. 약간 흔들리겠지만 공이 클럽 페이스 중앙에 맞게 되죠. 제가 한번 쳐볼까요?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과 팔 동작은 커지고 몸 전체는 거의 움직이지 않죠. 공이 발 위쪽에 있다면 반대로 하나요? 직접 한번 해보죠. 여기 놓을까요? 됐어요. 이 정도에 두죠. 실제로는 공이 흘러서 내려오겠죠. 경사면이 이렇게 진 경우에는 공이 경사면을 따라가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요. 의도적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겨냥하고, 이 경우엔 당연히 스윙면을 내리고 낮은 스윙면을 위해 그립을 내려잡아야 합니다. 공은 스탠스 약간 뒤쪽에 놓으세요. 스윙면이 낮으면 공이 약간 빨리 맞기 때문이죠. 공이 스탠스 뒤에 위치하게 하고 어드레스 자세에서 공을 클럽의 먹이나 뒤쪽에 놓아야 합니다. 스윙할 때 경사면 아래로 힘이 쏠리기 때문이죠. 또 무게가 뒤로 가지 않게 발가락에 힘을 싣고 몸이 뒤로 쏠리지 않게 합니다. 부드러운 스윙을 하려면 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팔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부드러운 스윙을 하면 됩니다. 좋은 샷이군요.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연습을 해둬야 합니다. 운이 나쁜 경우 파 4홀에 공이 숨어 있습니다. 상황을 세 종류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공이 약간 잔디에 묻힌 경우고요. 이건 약간 더 묻힌 경우고, 이건 아예 푹 묻혀있는 경우죠. 그린까지는 180야드 정도군요. 5번 우드가 적당할 것 같군요. 요즘 5번 우드에는 바닥에 홈이 파여 있는데 우드로 치면 잔디 위로 쉽게 미끄러져 가죠. 롱 아이언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5번 우드로 시도해 봅시다. 네, 그러죠. 공을 쓸어 올려야 합니다. 백스윙을 할 때 잔디를 비스듬히 올려야 하죠. 땅이 살짝 스치는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조언하는 이유는 잔디를 가라앉혀야 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시작해요. 네, 쳐봐요. 클럽을 약간만 내려잡고 이제 해보세요. 아주 잘 맞았어요. 잔디 위로 미끄러져 가는 걸 느꼈죠? 네, 정말 그런데요. 전에는 생각 못했던 부분이죠. 이번엔 다음 공을 살펴볼까요? 그린까지 가지 못할 테니 저기는 벙커만 넘기면 됩니다. 7번 아이언으로 치는 게 좋겠어요. 6번보다 7번이 낫겠네요. 네, 그러죠. 약간 아래를 치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 공은 땅에 떨어지면서 많이 구르게 되죠. 플라이어라고 합니다. 약간 공이 튀어오르기도 해요. 그러니 거리가 꽤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샷 같은 경우에는 클럽 페이스를 약간 오픈시키고 클럽을 빨리 빼면서 왼손이 클럽 헤드를 당긴다는 느낌이 와야 합니다. 클럽 헤드가 손 앞쪽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팔로스로도 짧게 하고 둔탁한 스윙이어야 하죠. 아, 그렇군요. 이제 몸의 왼쪽에 약간 체중을 더 실어봐요. 페어웨이에 가볍게 올려놨군요. 페어웨이에 올려놨으니까 칩샷으로 마무리만 하면 되겠죠. 비치샷을 하든지. 이번엔 어려운 공을 칠 차례군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런 경우 방법은 하나입니다. 가장 무거운 클럽으로 각도가 큰 걸로 치십시오. 그냥 페어웨이로 올려쳐야 돼요. 너무 과감한 샷은 피하고요. 저런 공이 보이질 않는군요. 자, 본인 공인지 확인해봐요. 쳐봐요. 잘 보이지도 않는군요.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하고 클럽을 재빨리 올려서 내리꽂아요. 오픈 페이스로 할까요? 약간만요. 공을 자르는 것처럼 내리꽂으세요. 좋았어요. 공을 건져 올리듯이 페어웨이에 올려놓았군요. 꽤 까다로운 샷이었죠? 이런 피치 못할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죠.
스코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피칭 웨지나 샌드 웨지로 공을 홀 가까이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샷을 아낄 수가 있죠. 세 가지 연습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주 좋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연습했기 때문에 샷 게임에 강한 편이죠. 샷 게임에서는 피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 골퍼들은 샷 게임에 상당히 강하더군요. 거리 조절이 중요합니다. 프로들도 거리 조절에는 약한 걸 종종 봤습니다. 예를 들어 60야드 거리에서도 거리 조절을 안 하더군요. 방법도 방법이지만 연습을 많이 해야 하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연습을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테크닉도 쉬운 편이에요. 빅스윙의 자세와 별로 다르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 조절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비법을 알려드리면 빅스윙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 골프 클럽을 약간 아래로 잡습니다. 조절이 용이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롱샷을 하려는 게 아니라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무조건 멀리 보내지는 않죠. 클럽을 약간 아래에 잡고 스탠스는 좁게 하고 풀 웨지 샷 자세보다는 조금 더 오픈시킵니다. 클럽 헤드의 속도는 상체로 조절합니다. 롱샷이 목적이 아니니까 하체는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죠. 다리 간격은 좁게 합니다. 어깨와 팔만을 움직여서 스윙하는 거죠. 그립을 잡는 힘과 체중 분할은요. 이런 샷은 보통 그립을 약하게 쥡니다. 힘을 빼고 부드러운 스윙을 하죠. 체중은 왼쪽에 약간 더 실습니다. 60대 40 정도요. 공의 거리 조절에만 신경 쓰는 거죠. 60야드 정도 되겠군요. 그린 약간 안쪽에 떨어졌군요. $1 주셔야죠. 그렇군요. 45야드 스윙을 해봐요. 60야드에서는 이 정도 뒤로 가니까 40야드에선 샷을 약간 더 짧고 부드럽게 쳐야겠죠? 몸도 더 부드럽게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린 주변에 오면 자신감을 가지고 치기 전에 스윙의 형태를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세게 칠 건지 약하게 칠 건지가 아니라 감을 잡으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건 연습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습니다. 골프 초보자들은 물론 경험이 약간 있는 중급자한테조차도 이런 샷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스코어를 낮추기 위한 프리미엄 샷이니까요. 롱샷에서 고전했을 경우 이런 샷을 잘 이끄면 스코어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주로 60도 웨지로 쳤는데 선수들이 많이들 사용하는 거죠? 저는 60도 웨지로 56도 웨지와 같은 거리가 나옵니다. 60도 웨지로 칠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소린가요? 로프트 각도가 약간 크더라도 공이 멀리 나가지 않겠군요. 공도 빨리 멈추게 되죠. 훨씬 부드럽게 나가겠죠. 56도 웨지로 60야드를 치는 것처럼 스윙하세요? 60야드 샷과 똑같은 원리죠. 그립을 약간 아래로 가볍게 줍니다. 스탠스는 6, 8인치 정도 떨어뜨립니다. 팔의 긴장을 풀고 이때 저는 클럽을 뒤로 낮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빠른 움직임은 공이 튀어오르거나 계속 굴러가게 되죠. 디보트도 얇게 파이겠군요. 디보트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클럽이 땅에 닿는 순간 속도가 떨어지고 거리 조절이 힘들게 되죠. 이번 샷도 잘 치세요. 공의 스핀이 있었군요. 당신이 63타로 이 골프장의 기록을 깼던 때 웨이지 클럽의 덕을 톡톡히 봤더군요.
보통 파5홀에선 투샷이면 그린에 올려놓는데 그날은 잘 안 됐죠. 결국은 짧은 샷이 결정적이었어요. 늘 완벽한 샷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정도 거리에서 승부를 낼 수도 있고요. 그때 파5홀 전체에서 계속 버디를 잡았죠. 파5홀에서 계속 고전하진 않았겠죠. 잘 맞는 클럽이 있으면 그렇죠. 이번엔 30야드에 도전해볼까요? 45, 60야드와 30야드 자세의 차이점은 그립을 아래쪽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거리를 조절하려는 거군요. 거리도 조절하고 어깨의 움직임도 늦춰요. 짧은 거리에서 강한 샷은 금물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쳐야 해요. 여전히 같은 스윙을 하며 가슴만 돌아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로 점심 내기를 할까요? 주니어 대회 이후로는 겨룬 적이 없었군요. 전에 몇 번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부드럽게 살짝. 굿샷!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햄버거 한두 개는 먹겠군요. 그동안 연습을 많이 못해서. 변명은 사절이에요. 60도 외지는 56도 외지보다 약간 강하게 치세요. 60 외지는 안 쳐봤는데. 요즘 연습 많이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 봐요. 샴페인도 한 잔 사줄 거죠? TV 프로 대회를 보면 프로들이 멋진